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Rewind selector.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 전기차 정말 많아졌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가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으면 충전 중에 그 주변을 지나던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전기차예요? 우와 하고 구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과거에는 일부 얼리 어답터들이 전기차를 샀었다면 요즘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바꾸실 때 가만히 있어봐, 나도 전기차 한번 사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얼마 간격을 두지 않고 새로운 전기차 두 대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바로 푸조 E208하고 르노 조에예요. 국내 출시 시기도 비슷하죠. 그리고 가격도 비슷하고요, 크기도 비슷해요. 거기에다가 둘 다 프랑스 출신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두 대를 구입 후보에 올려놓고 저울질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나란히 놓고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모델 다 소형 해치백이에요. 뭐 유럽 기준으로 보면 두 모델 다 B 세그먼트에 속하는 작은 차죠. 크기는 비슷한데 겉모습으로 보시면 느낌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 재밌지 않습니까?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묻어 있어서 되게 다른 느낌을 전해주고요. 재밌죠? 먼저 이 푸조 208을 살펴볼까요? 208의 디자인은 저희가 일찍이 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과거의 영상은 여기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이쪽인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아기사자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귀엽고 아기자기한데 귀여워하고 만지려고 하면 빵 하고 핥힐 것 같은 그런 야무진 느낌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푸조의 디자인을 가리켜서 펠린 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자가 핥힌 것 같은 손톱 자국, 그리고 그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시킨 주안주행 등까지 헤드램프 상당히 날렵하고요. 디테일도 상당히 뛰어나요. 상향등, 하향등, 방향지시등, 주안주행등 전부 LED를 썼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패턴은 E208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체와 같은 컬러로 패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박혀있는 사자 엠블럼도 그냥 크롬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중간에 푸른빛이 약간 도는 그런 컬러를 가미시켜놔서 전기차임을 내세우고 있죠. 코끝에 들어가 있는 208 레터링은 왜 208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는지, 이 역시도 과거의 이쪽이죠. 여기 보시면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지금 208은요 GT 라인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17인치 휠을 꼈고요, 하이 트림은 16인치가 기본으로 달려 나옵니다. 타이어를 보시면 사이즈가 205에 45R 17 205mm 폭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를 신었고요. 또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SUV도 아니면서 소형 해치백임에도 불구하고 휠하우스를 이렇게 유광 플라스틱으로 쫙 둘러놨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죠. 또 옆으로 가면 요 두 번째 캐릭터 라인이 쭉 떨어지고 덕분에 팬더의 볼륨감을 강조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뒤로 가면 이렇게 뭉툭하게 떨어지는 C필러의 라인, 그리고 되게 가파르게 누워있는 뒷유리의 각도, 여기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 이렇게 딱 떼어놓고 보면 거의 208 디자인의 공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여기 보시면 2라고 전기차임을 또 옆에서도 강조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컬러는 앞쪽 라디에이터 그릴 중앙에 박혀있는 사자에 들어가 있던 그 푸른빛, 그거랑 동일한 컬러로 박혀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보시면 뒷유리가 상당히 많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해치백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스포티한 멋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야, 저는 208의 뒷모습에서 이 리어램프의 디자인을 보고 너무 예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후진 기어까지 넣고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미등, 제동등, 후진등, 이 모든 빛이 짱 켜져 있을 때 이 디테일도 그렇고요, 입체적인 느낌도 그렇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좌우 리어램프를
유광 검정색 플라스틱 가니쉬를 쫙 연결시켜 놓은 것도 차가 되게 넓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유광 검정, 여기도 유광 검정, 이런 유광 검정엔 플라스틱이 곳곳에 많이 쓰여 있어서 차가 되게 블링블링해 보이죠. 최근에 본 차 중에서 이만큼 뒷모습이 멋있었던 차가 뭐 있나요? 911? 911 다음으로 멋있다고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엉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트렁크도 볼게요. 자, 뭐 차 크기가 크기니만큼 그렇게 넓진 않죠. 예상했던 수준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311리터고요 2열 등받이를 6대 4로 눕히시면 1106리터로 확장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접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중간에 등받이랑 트렁크 바닥 사이에 이만큼 턱이 생겨서 그거는 역시나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른 거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여기 조명 하나 달려있고 여기 밴드 하나 달려있고요. 끝입니다. 뭐 대단할 게 없어요. 그냥 공간입니다. 푸조 E208하고 르노 조에하고 둘 다 작은 차긴 한데 이 수치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조에가 208보다 35mm 더 길고요 15mm 더 좁고요 125mm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서 놓고 보면 실루엣상으로 208 쪽이 조금 더 스포티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또 실내 공간은 조금 이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실내 공간은 아무래도 조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짐작이 듭니다. 조에는요, 저는 좀 조약돌 같아요. 되게 동글동글한데 단단한 강하류에 있는 조약돌 있잖아요. 이게 199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후반 요 사이에 이 자동차 디자인이요, 상당히 유선형을 추구했었거든요. 이 유선형 디자인의 거의 끝을 보여줬던 차가 3세대 포드 토러스였죠. 진짜 곡선밖에 없는 차였어요, 그 차는. 근데 이 조에도 토러스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차 치고는 좀 흔치 않을 정도로 되게 동글동글한 모습을 하고 있죠. 르노의 식구답게 이 좌우 리어 램프를 가운데로 하나로 쭉 이어주고 있고, 가운데 커다란 로장주 엠블럼이 자리하고 있죠. 헤드램프는 전부 LED가 들어가 있고요. 방향지시등은 여기 가운데 콕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주행등은 헤드램프를 쭉 둘러서 이 가운데 블랙 가니쉬 아래쪽 크롬선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죠. 여기는 조에라고 파란색으로 써 있는데 이 컬러를 통해서 전기차임을 조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죠. 이 가운데 로장주 엠블럼을 열면 충전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시면 충전구가 나오죠. 완속을 위한 AC 3상 그리고 DC 콤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퍼에는 좌우 안개등도 LED로 들어가 있죠. 범퍼 중앙부에는 크롬으로 이렇게 멋을 부렸는데, 르노에서 자랑하기로는 핫스탬핑 공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원래 의미 핫스탬핑은 철판을 뜨겁게 달궈서 쾅 찍어내는 그런 성형 방법을 일컫거든요. 근데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에 쓰이는 핫스탬핑 공법은 형상에다가 지금 크롬 필름 있잖아요. 크롬 필름을 뜨겁게 달궈서 쫙 찍어내는 그런 방법도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쪼그려 앉아있다 일어났더니 어지러워. 잠깐만, 나이 먹어서 그래요. 자, 푸조 208은 GT 라인에 한해서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었지만 조에는 16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푸조 208 GT 라인이 17인치, 얘보다 1인치 큰 휠을 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볼트가 4개짜리 4홀 규격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얘는 16인치 좀 더 작은 휠임에도 불구하고 5홀 규격을 쓰고 있죠. 뭐 가까운 예로는 스토닉이 4홀이었고요. 비슷한 크기의 현대 베뉴는 5홀이었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이라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르노 조에 출시 행사장에 가가지고 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조금 반가웠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타이어를 끼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해외 타이어 리뷰 사이트에서 크로스 클라이밋 타이어가 약간 그 사계절 타이어 중에서 약간 사기캐처럼 나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길래 이 타이어를 끼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국에 재고가 하나도 없어서 결국 다른 타이어로 끼웠어요. 시승을 해보니까 뭐 승차감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명성만큼이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더군요. 자, 옆으로 와보시면
앞에서만큼이나 동글동글합니다. 이런 캐릭터 라인을 보시면 요즘 차들은 철판을 이렇게 딱 접어놓잖아요. 그래서 밝음과 어두움이 그 명암비가 상당히 명확하게 그려지는데 얘는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 조금 뾰족. 이 접어놓은 것도 이 알값이 상당히 크거든요. 면을 콱 접지 않았어요. 약간 휘어놓다시피 둥글게 처리를 했죠. 또 B필러를 보시면 제가 여러 차례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차값이 낮은 차로 갈수록 필름 처리를 하거든요. 조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여기 좀 찍혔어요. 약간 오돌도돌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필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발라 놓았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면 지금 문이 파팅 라인이 보통 많은 차들이 문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얘는 문이 여기서 끝납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파팅 라인이. 이 천장에 물이 떨어지면 비가 내리는 날 이 물이 또르륵 와서 여기 고무 몰딩 있죠. 홈을 타고 앞으로 흘러 떨어지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몰딩 하나를 가지고 빗물 기를 역할도 하고요. 문이 닫혔을 때 딱 맞물리면서 실링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죠. 이런 것도 요즘 차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발걸음을 뒤로 조금 옮겨보면 이 도어 핸들이 1열은 원래 자리에 있지만 이 2열 도어 핸들은 여기 C필러와 벨트라인 모서리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문 모양까지 새겨 놓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따가면 지문 인식을 해서 스파크가 이렇게 생겼던가요? 국산차 중에? 그쵸. 요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열려요. 근데 막상 쓰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뭐 조금 독특한 방식이죠. 요 부분 있죠? 여기 C필러를 따라서 쭉 떨어지는 파팅 라인을 보시면 선들이 넘실넘실 하거든요. 싹 이렇게. 또 그리고 요 선 그대로 뒤로 와보시면 뒤쪽 해치도어랑 리어램프를 만나서 떨어지는 이 선들도 이렇게 꺾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 면 처리도 이렇게 다 선들이 넘실넘실 풍만해요. 리어램프를 보시면 상당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헤드램프도 그랬고요, 리어램프도 그랬고, 이 조회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돈을 많이 쓴 티가 역력하게 나요.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전반적으로 그 차값에 비례해서 돈을 골고루 쓰거든요. 조회는 다른 부분은 어떻게 좀 그 단가를 절약해 볼까, 이런 노력들이 비춰진다면 상대적으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전부 LED를 썼고요. 또 디테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방향지시 등은 다이나믹 턴 시그널, 뾰로롱 뾰로롱, 이런 처리까지 가미를 했거든요. 만약에 요거까지 없었다면 차가 너무 좀 힘이 빠져 보였을 텐데, 그래도 힘을 줄 때는 포인트를 딱 잡아줘서 그래도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어요. 이 리어램프 빼고 다른 부분은 되게 면도 동글동글 앞이나 옆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고요. 여기 배지를 보시면 ZE50 일렉트리라고 써 있잖아요. 이 ZE50은 2019년에 나온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이름이고요. ZE40도 있었어요. ZE는 제로 이미션의 약자죠. 여기는 ZOE, 조회라고 이름을 박아 놓았는데, 조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막 그렇게 대단히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ZE, 제로 이미션 ZE에다가 가운데 O를 집어넣으니까 이름이 조회. 조회 괜찮은데? 그래, 조회로 하자.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붙였고요. 거기에다가 또 그리스어로 라이프, 삶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트렁크를 볼까요? 208도 그랬지만 조회도 그냥 공간이에요. 트렁크.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 조명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 쇼핑백 거리 하나 있고요. 기본 용량이 338리터입니다. 208 대비 조금 더 넓죠. 그리고 이 2열 등받이를 폴딩해서 앞으로 보내시면 이 상태가 1225리터 용량을 보여줍니다. 아까 208도 그랬지만 조회도 이 2열 등받이랑 트렁크 바닥 사이에 뭐 턱은 어쩔 수 없이 생기고요. 이 트렁크 바닥면을 드러내시면 208은 뭐 이렇다 할 추가 공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회는 뭐 어지간한 세차용품은 뭐 수납 가능한 수준의 추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마감 상태가 글쎄요, 208과 비교를 하면 이런 벽면 부직포를 붙여놓은 느낌도 그렇고요. 요런데 이 마감 상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차는 르노 조회지요.
일단 조에는 딱 들어앉으면 수수하고요. 그냥 정갈하고 단아하고 그냥 무난해요. 뭐 계기반도 디지털이고 이 가운데 세로형 센터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이런 점은 좀 신차다운 느낌을 잘 전해주긴 합니다. 운전자 앞에 계기반은 10.25인치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9.3인치입니다. 조에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기반에 나와 있는 그래픽 전체적인 포맷은 일관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OK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정보만 뭐 차량 정보,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주행 상태 뭐 이런 정보만 가운데 바뀌게끔 되어 있고요. 또 왼쪽에 속도계, 오른쪽에 내가 충전을 하고 있는지 파워를 쓰고 있는지 이런 그래픽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픽은 깔끔하고 좋아요. 신차 같아요. 여기 가운데 조의 엉덩이가 나와 있는데 이런 차들도 보면 해상도가 상당히 쨍하고 예쁜 그래픽을 잘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또 센터 디스플레이를 볼까요? 이 9.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요즘 나온 신차들 있죠. 뭐 XM3, 캡처, 그 다음에 SM6 이런 차들이랑 비슷한 구성입니다. 메뉴도 거의 동일하고요. 설정에 들어가셔도 뭐 주행 보조 장치의 설정을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전기차 프로그래밍은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충전을 꽂아 놓을 때 그 심야 전기가 더 싸잖아요. 그러면 전기 요금이 쌀 때 충전을 시작하게끔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실례합니다. 여기서 이캡 찍고 막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 누군지를 알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아, 유명인이시네. 저 구독하세요. 네네. 어디까지 했지 내가? 내비게이션은 지금 T맵을 제공해주고 있죠. 예전 르노 삼성 자동차에도 T맵이 제공됐었어요. 근데 그때 들어가 있던 T맵은 우리가 휴대전화로 쓰는 T맵이랑 조금 인터페이스도 다르고 그 휴대전화만큼 똑똑하지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시대에 달려나오는 T맵은 인터페이스도 거의 비슷하고요. 상당히 똑똑하게 길 안내를 잘 해주더라고요. 이 모니터 아래에는 토글 스위치를 쭈르륵 달아놨는데 요게 뭐 이렇게 대단히 멋을 부렸다기보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나란히 쭉 달려있거든요. 고급스러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쓰기는 상당히 편해요. 이런 비상등 같은 것도 운전 중에 바로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잘 달려있고요. 또 열선 스위치도 달려있죠.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달리면서 어차피 남아도는 엔진의 열을 실내로 뿜어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겨울에 춥지 않게 운전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만큼 절절 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히터를 통해서 실내 공기를 대표줘야 되는데, 히터로 실내 공기를 높이는 것보다 열선 시트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춥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기를 훨씬 덜 먹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들이 보통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요런 걸 빠뜨리지 않고 잘 집어넣죠. 이 아래는 공조장치가 달려있는데 이것도 뭐 캡처나 다른 르노 삼성 차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이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전에 아우디 TT 뭐 이런 거에 달려있던 그 동그라미 원형 3개 박혀있는 그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돌리면 풍량, 온도, 그 다음에 이건 풍향. 너무너무 직관적이고요. 보기에도 예뻐요. 이 공조장치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구석이지요. 또 그 아래는 조그만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뭐 옥스 단자나 USB 포트 2개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열쇠 아이콘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이 스마트 키가 방전됐을 경우에는 여기에다 대고 시동을 걸면 되는 그런 표시겠죠. 그 아래로는 아주 앙증맞은 모습의 기어 노브가 달려있죠. 되게 이쁘다. 특이한 건 PRND가 원래 일반적인 그 순서인데 P가 없어요. 이 조에는 그냥 N에다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시면 정차 상태가 됩니다. 이게 다 좋긴 한데요, 요걸 앞뒤로 조작을 해보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따그락거려요. 조금 그 2차 진동이 없게끔 딸깍하고 딱 멈추게 그렇게 만들면 좀 더 그 조작감 면에서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 뒤로는 휴대전화 무선 충전 패드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무선 충전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그 뒤로 컵홀더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컵홀더가 크기가 하나인 건 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다 싶어요. 근데 위치가 컵을 딱 꽂잖아요. 그러면 컵홀더 위로 암레스트를 내려야만 해서 이 컵을 운전 중에 빼거나 꼽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또 안 달기에는 운전 중에 팔을 좀 기대는데 애매하고요. 이 암레스트도 맨날 있는 차 타다가 없는 차 타면 되게 뭐 팔을 어떻게
놓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꼭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달자니 컵홀더를 가리고 컵홀더를 안 가리게 하자니 암레스트를 다를 자리가 없고 상당히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 짐작이 듭니다. 이 안에는 아주 작은 수납 공간도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명함 지갑 같은 거 간단하게 넣으실 수 있는 수준이고요. 휴대전화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들어가요. 재밌는 건 이 뒤로 동전을 넣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뒤로 이동 되나? 아, 된다. 된다. 슬라이딩이 되네요. 앞으로 딸깍 딸깍. 대시보드를 볼까요? 대시보드를 만져보시면 여기 앞쪽 정말 딱 대시보드 상단까지는 그래도 말랑말랑한 소재를 덮어 놓았는데 문짝으로 넘어가면 바로 딱딱한 소재가 드러나죠. 이 차급을 고려했을 때는 뭐 요 정도가 업계 평균 수준이어서 흠잡을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최상위 트림인 인텐스거든요. 하지만 아래로는 젠도 있고요. 또 인텐스 에코도 있습니다. 이 두 트림의 경우에는 여기 대시보드에 지금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얘는 말랑말랑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젠과 인텐시브 에코는 여기를 직물로 덮었어요. 근데 그 직물이 그냥 직물이 아니고요. 차를 만들다 보면 여기에서 원하는 만큼 잘라내고 나머지 그 여분의 직물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페트병 같은 거 이런 걸 재활용해 가지고 만든 업사이클링 직물로 딱 여기 요 자리랑 도어 패널 내부 여기 팔이랑 닿는 부분 여기 그 다음에 시트의 일부분 이런 부분을 덮어 놨더라고요. 하지만 최상위 트림인 인텐스는 그냥 가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을 따로 파놨죠. 바닥면을 고무로 깔아놔서 물건을 놨을 때 달그락거리는 것도 없고요. 이런 거 상당히 편해요. 저런 공간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뭔가 자잘한 물건 딱 툭 던져 놓을 때 쓰임새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소재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시트의 소재도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트를 감싸고 있는 이 인조 가죽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전할 때 막 미끌미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몸은 그래도 잘 지지를 해주는 소재인데 촉감이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지금 헤드레스트는 등받이랑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좀 멋을 냈고요. 옆구리도 색깔을 좀 덜리해서 멋을 내긴 했는데 여기는 또 촉촉하네. 여기 파란색 부분 가죽은. 시트 얘기가 나온 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회의 시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재질이 아닙니다. 사실 높낮이 조절이 안 돼요. 제가 시승차를 타면 제 몸에 맞추기 위해서 시트를 대부분 좀 낮춰요. 얘도 좀 낮추려고 봤더니 없어요. 기본적으로 앉은 시트 포지션만 놓고 보면 시트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좀 낮추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조작이 안 돼요. 시트 높낮이 조절 기능이 없어요.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아쉬움이거든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등받이 조절을 하실 때 보통 우리나라 차들은 레버를 당기고 드드득 왔다 갔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다이얼입니다. 다이얼 방식을 썼다고 해서 크게 놀란 건 아니거든요. 이 다이얼 위치가 너무 이 센터 터널이랑 의자 사이에 되게 좁은 틈에 박혀 있어서 요걸 좀 눕히거나 세우려고 해도 손이 잘 안 들어가요. 손을 비집고 넣어서 이렇게 꼬집어 가지고 막 가스로 돌려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졸음 쉼터에 잠깐 들어가가지고 쉬려고 등 바지 넘기잖아요. 네. 잠 깨겠어요. 그러니까 휴게소 같은 데 차 세우고 드르륵하고 바로 자야 되거든. 그럴 때는. 근데 이거 돌리다가 진짜 잠 깨겠어요. 아까 제가 소재는 뭐 그냥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대를 감싸고 있는 소재는 괜찮은 가죽을 썼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요. 손에 이렇게 짝짝 붙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림의 두께도 적당하고요. 운전대는 꽤 마음에 들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위쪽과 아래쪽 12시, 6시 방향은 뭐 D컷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파놓아서 멋도 좀 살렸고요. 그리고 창문은요. 지금 운전석은 보시면 업, 다운이 원터치예요. 원터치, 그쵸? 하지만 이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창문은 다운, 업 전부 원터치가 아닙니다. 스피커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자랑스럽게 보스라고 배지가 달려있죠. 스피커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음악을 들어보니까 그냥 들어줄 만한 수준? 완전히 싸구려 스피커보다는 월등히 좋은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소리를 들려주지도 않아요. 이 차급을 고려하면 조금 괜찮게 넣은 느낌이죠. 이번에는 2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간을 봅시다. 지금 1열 시트를 제 몸에 맞춰놓은 상태고요. 제 키는 172점 몇이에요. 그냥 173이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주먹 2개가 빠듯하게 들어가죠.
저 말고 일반적인 분들이시라면 아마 주먹 한 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머리 공간은 지금 손날이 하나 딱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딱 맞게 들어가는 손날이. 얘가 푸조 208 대비 키가 125mm나 더 크거든요. 하지만 바닥에 깔려있는 배터리 때문에 2열 시트가 워낙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키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은 밖에서 봤을 때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2열 시트가 상당히 높게 자리하다 보니까 1열 대시보드를 상당히 극장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2열 시야가 뭐 좋다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1열 시트의 머리 받침이 등받이랑 일체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시야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센터 콘솔 뒤쪽으로는 USB 포트가 2개 자리하고 있고요. 둘 다 타입 A를 끼워놨습니다. 1열 시트 등받이에 달려있는 주머니는 지금 운전석 쪽은 없고요. 동승석 쪽에만 하나가 있네요. 그것도 옆으로 넣게끔 되어 있다는 게 약간의 특징이고요. 지금 발등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또 가운데 턱도 요만큼 삐져나와 있죠. 사륜구동 차들이 이 가운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전기차들도 의외로 가운데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 사륜구동 차들처럼 프로펠러 샤프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전선들 있잖아요. 그게 두께가 한 요 정도 돼요. 그런 배터리와 앞쪽에 달려있는 모터를 연결시켜주는 고압 전선들이 여기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사륜구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운데가 좀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게 지금 뒤쪽에는 실내 조명이 아무 데도 없고요. 저 앞에 1열에만 2개 달려있는 게 다거든요. 그래도 1열에 달려있는 실내 조명은 LED로 들어가 있어요. 뭐 가운데 하나라도 달아줬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의 재미 요소를 준 게 뭐냐면, 이 천장에다가 패턴을 좀 집어 넣었어요. 이게 그 컴퓨터 PCB 그런 회로 모양 느낌이거든요. 이 전기차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약간의 위트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푸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옮겨 앉은 차는 푸조 E208이죠. 일단 제가 왜 웃냐면, 방금 탔던 조회랑 208이랑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타자마자 벌써 느낌이 되게 달라요. 딱 첫 느낌부터 벌써 208이 훨씬 더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무리 제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려고 해도 조회랑 208은 실내에서 차이가 확실히 크네요. 이런 느낌을 연출해주는 가장 큰 1등 공신은 역시 아이콕핏 디자인을 들 수 있겠죠. 이렇게 HUD 부럽지 않을 만큼 높게 자리한 디스플레이, 툭 튀어나온 플로팅 타입의 모니터, 피아노 건반 스위치, 그리고 계기판을 가리지 않게끔 조그맣게 자리한 운전대까지, 아이콕핏 디자인이야말로 푸조가 선택한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이 아이콕핏 자체는 사실 이제 나온 지 좀 시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선하고 여전히 멋집니다. 그리고 푸조가 208, 2008 이렇게 신세대 모델들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아이콕핏 디자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3D IP 때문인데요. 3D 인스트루먼트 패널, 여기 옆에 뚫려있는 디자인도 되게 멋있긴 하지만 이 안쪽이 말 그대로 3D 효과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 기존의 디스플레이에다가 반사판을 이렇게 놓고요, 또 별도의 LCD를 놔서 이 정보가 여기에 맺혀지는, 그래서 3D 효과를 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 자체는 대단할 게 없는데 대단할 것 없는 기술을 가지고 대단한 효과를 내는 아주 마음에 드는 구성이고요. 이 가운데 떠있는 모니터, 조회에 비해서 이 208이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회는 아까 9.2인치 모니터가 세로로 들어가 있었던 반면 얘는 고작 7인치예요. 유럽에는 지금 10.25인치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7인치밖에 안 들어와서 아쉬움을 좀 더하죠. 그래픽 자체는 기존의 푸조에서 봤던 것과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인터페이스도 다 비슷하고요. 터치감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 보시면 하늘색과 연두색, 또 이런 데 보시면 하늘색과 연두색, 이런 디스플레이와 실내 다른 부분에 꿰매져 있는 바늘땀의 컬러 조화, 이런 걸 통해서 전기차다운, 또 신세대 모델다운,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느낌을 많이 내서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요. 계기판도 지금 하늘색과 연두색을 주요 메인 테마 컬러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그 조회도 그랬고 208도 그랬고 여기 이 부분 토글 스위치를 쭈르륵 박아놓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조회는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쭈르륵 달아놨는데 208은 금속 느낌이 나는 소재를 테두리에 둘러놓아서 훨씬 더 고급차다운 느낌이 나잖아요. 조작감도
조회보다는 훨씬 더 얘가 딸깍딸깍한 느낌이 더 촉촉하고 절도감 있고 고급스럽거든요. 또 그 아래는 무선 충전 패드까지 마련을 해 뒀습니다. 또 그 뒤로는 또 다른 수납 공간이 하나 또 있고 12V 파워 아울렛 하나 있고, 아까 쟤는 타입 A만 2개 안쪽에 박혀 있었잖아요. 이 208은 한쪽은 타입 C, 한쪽은 타입 A를 달아뒀군요. 이 기어 노브도 지금 푸조, 시트로행, DS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죠. 뭐 디자인 멋있고요. 작동감 고급스럽습니다. 절도감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2개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근데 컵홀더가요 달려 있긴 한데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런 컵을 앞에다 꽂으면 잘 안 들어가고요. 뒤에다 꽂자니 또 팔걸이에 걸려요. 이렇게 하면 닫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컵을 뺄 수가 없죠. 조회는 하나 했던 걸 2개로 늘리긴 했습니다만 공간에서 간섭이 생기는 건 얘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푸조답게 상당히 작은 운전대 들어가 있고요. 우리 그 집에서 하는 아세트 코르사나 그란 투리스모 게임할 때 쓰는 그 게임 휠 있잖아요. 그거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되게 작죠. 근데 이렇게 깎아놓고 작게 만들어야 이 계기판의 정보를 그나마 덜 침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작아서 운전의 맛도 좀 살려주는 면도 있죠. 이런데 소재를 볼까요? 여기는 예상했던 대로 말랑말랑한 소재가 들어가 있고, 쿠션감은 조회 쪽이 더 말랑말랑하네요. 얘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조회보다는 단단한 느낌이고요. 또 도어는 조회나 208이나 둘 다 딱딱한 플라스틱이 쓰였는데, 여기에서 조회보다 208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게 뭐냐면, 이런 하이글로시 마감재를 넓게 썼고요. 또 이런 데도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는 말랑말랑한 소재로 덮어 놓았기 때문에 훨씬 소재의 쓰임이 많죠. 고급차로 갈수록 컬러, 소재를 좁은 면적 안에서도 되게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208 쪽이 조회보다는 훨씬 더 비싼 차라는 느낌을 전해주죠. 창문은요, 이 208은 1열, 2열 창문 4개 전부 다 업다운을 원터치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시트를 볼까요? 저희 시승차는 최상위 트림인 GT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알칸타라와 인조 가죽이 섞여 있는 하프 레더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칸타라를 썼기 때문에 운전할 때 이렇게 몸을 착 잡아주는, 붙들어 매주는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사이드 볼스터도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한 운전 시에 몸을 잘 붙들어 매줄 수 있는 시트가 들어가 있죠. 생긴 것도 조회보다 훨씬 더 멋있고요. 착자감도 좋고요. 인조 가죽도 아까 조회에서 느꼈던 인조 가죽보다는 훨씬 더 촉촉하고 말랑말랑합니다. 아까 조회는요, 이 시트 높낮이 조절이 안 돼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8은 당연히 됩니다. 레버를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쑥쑥쑥 올라가죠. 그리고 반대로 누르시면 쑥쑥쑥 내려가고요. 얘도 등받이 각도는 돌돌이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다행히 이 B필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을 조작하는 틈이 상대적으로 더 넓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레버가 편하죠. 유럽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이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해 죽겠는데. 센터 콘솔은 조회나 얘나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조회보다는 한결 넓은 공간이 있고요. 밖에서 보면 요만큼인 것 같지만 직접 손을 집어넣어 보면 앞쪽으로 이만큼 별도의 추가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한 요 정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요. 얘도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는데 중간에 걸리진 않고요. 상당히 뻑뻑하게 원하는 위치에서 그냥 놓으면 되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룸미러도 지금 208은 베젤이 없는, 거울만 둥둥 떠있는 최신 스타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조회는 베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훨씬 더 208이 신차다운 느낌을 전해주고요. 여기 대시보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요 띠 있잖아요. 여기가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8가지 색깔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회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예 없었죠. 아까 조회는 스피커 7개짜리 보스 시스템이 들어갔던 반면에 이 208은 이른바 묻지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 총 6개고요. 이 푸조가 상위 모델들은 포컬 스피커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208에는 포컬 스피커가 제공되지 않더라고요. 막내 모델이니까 이번에는 2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208의 뒷자리에 앉아보려고 하던 찰나 엄청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조회의 2열 엉덩이 받침 높이가 이 정도예요. 요걸 제가 그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면 이 정도 높이 차이가 나거든요. 자동차에서 이 정도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조회는 바닥에 배터리를 한 이 정도 높이로 쫙 길게 깔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트도
배터리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차이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조에는 상당히 SUV 타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208은 그냥 일반적인 차 타듯이 평범하게 그냥 앉으면 되거든요. 배터리를 바닥에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건데, 조에는 1열 엉덩이 받침부터 뒤까지 납작하고 넓게 쫙 깔아놨고요. 이 208은 1열 엉덩이 받침 앞에 조금 있고요, 2열 엉덩이 받침 앞에 크게 하나 있고요, 이 가운데는 배터리가 없고요. 지금 푸조는요, 지금 밀고 있는 게 파워 오브 초이스라고 하나의 차로 내연기관을 선택하시던 전기차를 선택하시던 큰 차이 없이 동일한 주행 질감과 실내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게 지금 푸조가 밀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208도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건 E208 전기차지만 내연기관을 품고 있는 일반 208을 타시더라도 시트 포지션에서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무릎 공간을 보시면 얘도 주먹 두 개가 빠듯하게 들어갑니다. 조회가 208 대비 휠베이스가 50mm 더 길었거든요. 근데 정작 무릎 공간으로 보면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머리 공간도 비슷해요. 지금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거의 손날 하나 딱 들어가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손날이 들어갈 때 그 뻑뻑함이 208 쪽이 더 여유롭습니다. 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은 조에는 그래도 시트 밑으로 발을 좀 여기 발목까지 집어 넣을 수 있었거든요. 이 208은요 발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자, 시트를 보시면 봐봐, 이런데 놀러오면 얘도 지금 인조 가죽이거든요. 근데 같은 인조 가죽인데 훨씬 더 촉촉하고 말랑말랑하죠. 2열 시트 엉덩이 받침의 길이는 조에나 208 둘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뭔가 서류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조에는 동승석에만 있었는데 208은 양쪽에 메쉬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에나 208 공통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게 이 뒷자리 USB 포트 둘이에요. 둘 다 타입 A, 둘 다 똑같습니다. 아까 조에는 실내등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208은 실내등이 뒤에도 이렇게 LED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껐다 켰다는 터치로 조작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시트 등받이는 이게 다른 게, 아까 조에나 208이나 둘 다 6대4로 폴딩이 됩니다만 방향이 좀 다릅니다. 조에는 여기가 4, 이쪽이 6이었는데 208은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4네요. 뭐 둘 다 6대4, 4대6 접히는 비율은 똑같습니다.